저는 75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네요. 평생을 참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을지 모르니까요. 제 이름은 오선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1950년생이니까 한국 전쟁 직후 세상에 나온 셈이죠. 제가 3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지 지금도 몰라요.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어느 날 어머니가 사라지셨고 그 뒤로 저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놀렸어요. 야, 선자 엄마 어디 갔어? 도망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농사일로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해질녘에 들어오셨죠.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밥도 혼자 지어 먹고 빨래도 혼자 했어요. 8살 때부터요. 작은 손으로 무거운 소뚜껑을 열고 쌀을 씻었어요. 물이 차가웠지만 참았습니다. 누가 대신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학교는 다녔어요. 하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펼쳤어요. 어머니가 싸준 밥들이었죠. 김치에 계란말이, 멸치볶음 같은 반찬들. 저는 주먹밥 하나였어요. 소금만 뿌린. 선생님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선자 반찬은?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15살이 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자야,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일을 해야겠다. 네, 아버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반항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남원 읍내에 있는 섬유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미싱을 돌렸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월급은 집에 다 갖다 드리고요. 아버지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구도, 연애도, 꿈도 없었어요. 그저 일하고, 집에 가고, 자고, 일하고. 그런 제게 처음 말을 건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길수. 그는 트럭 기사였어요. 공장에 원단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죠. 35살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오래 일했어요?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네, 5해 일했어요. 혼자 사세요?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그는 자주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선자씨, 오늘 날씨 좋네요. 밥은 먹었어요? 힘들면 쉬엄쉬엄 해요. 그의 말들이 제게는 낯설었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한다는 게. 3달쯤 지났을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선자씨 나랑 결혼하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네, 선자씨 같은 사람 필요해요. 믿을 수 있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나도 별거 없어요. 그냥 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그의 눈이 진지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네, 좋아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알았다 하셨죠.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남원 읍내 작은 식당에서 했어요. 하객도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식장에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8살쯤 보이는 남자아이. 길찬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에요. 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가 재혼이라는 걸. 전처가 아이 낳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길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안녕 길천아. 이제 우리 싫어요. 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아니잖아요. 엄마 자리 뺏어간 거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길찬아. 저리 가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길수가 황급히 따라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는 또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도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일 뿐이라는 걸. 결혼 후 저는 길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원 외곽의 낡은 단층 집이었어요. 방 2칸에 부엌 하나. 길차는 제 눈을 피했어요.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고 말을 걸면 돌아섰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줌마라고 할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길스는 일일이 바빴어요.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죠. 집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혼자 집을 지켰어요. 길찬을 돌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집 세댁 전처자식 키운다며? 불쌍하게. 남의 자식 키우고 시집 왔네? 길수가 재수 좋지 애 키워줄 사람 구했으니. 그 말들이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길찬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길찬아, 무슨 일이야? 상관없어요. 다쳤잖아. 어디 보자. 제가 손을 뻗자 아이가 손을 뿌리쳤어요. 아줌마는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도 아니면서. 아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때 길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길찬이가 다쳐서 왔어요. 학교에서 싸운 것 같은데 왜 안 말렸어요? 길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렸죠. 근데 아이가 당신이 잘 챙겨야지. 내가 없을 때는 당신이 엄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닌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면서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리고 알았어요. 이 생활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걸. 길차는 잘할 거고 길수는 더 바빠질 것이고 저는 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는 걸.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고요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이 깊어갈 뿐이었어요. 길찬이 15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한겨울이었거든요. 새벽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길수가 일찍 출발해야 됐거든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밥 먹어요. 식탁에 차려놓고 길수를 불렀어요. 그가 나와서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김치찌개요. 짜! 죄송해요. 제가 간을 잘못. 매번 이런 식이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길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끓일게요. 다시 끓일 시간이 어딨어? 나 지금 나가야 된다고. 그가 숟가락을 내던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밥도 못하고 애도 제대로 못 키우고. 그때였어요. 그의 손이 날라왔습니다. 딱이었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맞은 건가? 길수는 거칠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녁엔 제대로 차려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을 만졌어요. 뜨거웠습니다. 눈물도 났어요. 아픈 것보다 서러웠거든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길찬이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겠죠. 길찬아, 밥이나 제대로 하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엄마 노릇은 무슨? 아이는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길수는 자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이 안 풀리면 집에 와서 화를 냈어요. 밥이 왜 이래?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저는 참았어요. 그게 제 잘못인 줄 알았거든요.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엔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집은 깨끗이 닦았습니다. 빨래도 정성껏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길수는 계속 화를 냈고 저는 계속 맞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1년쯤 이어졌을까요? 어느 날 마을 이장댁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선자씨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아주머니는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얼굴이 이게 뭐야? 아, 이거요? 뺨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사흘 전에 맞은 자국이었어요. 부딪혔어요. 부딪혔어? 어디에? 문에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자씨, 나 다 알아. 동네에 소문 다 났어. 네? 길수가 당신한테 손댄다는 거 다들 알아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선자씨,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제가 잘못해서요. 잘못? 뭘 잘못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자씨, 참지 마. 이건 아니야. 하지만 다른데 갈 곳도 없고요.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해봐. 이게 사는 거야?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어요. 나는 왜 봄을 느낄 수 없을까? 그때 길찬이 돌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길찬은 더 커져 있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체격이 좋았습니다. 밥 줘요. 응, 기다려. 저는 일어나서 밥을 차렸어요. 길찬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를 봤어요. 얼굴에 또 맞았네요.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뻔히 보이는데. 길찬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줌마는 왜 그렇게 살아요? 뭐? 맞으면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나가면 되잖아요. 길찬아. 아, 나도 알아요.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술도 많이 마시고. 길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근데 그게 아줌마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길찬이 이런 말을 하다니. 고마워, 길찬아. 고마울 것도 없어요.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길찬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힘들구나. 그날 밤 길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선자야, 왔어요? 밥 먹을래요? 밥은 됐고.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길수씨 술 마셨잖아요. 그래서 어때? 당신 내 아내잖아. 그래도 선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일도 안 풀리고 빚도 늘어나고. 당신이 아니면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길수는 저에게 기댔습니다. 무거웠어요.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만 믿고 사는 거 알지? 네. 절대 나 떠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요. 길수는 그대로 잠들었어요. 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와 앉았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아내일까 아니면 기댈 곳일까? 대답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아니었죠. 그저 길수가 기댈 수 있는 기둥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찬에겐 엄마가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누구에게도 나로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가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나갈 수 없다는 걸.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무엇보다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고 외로운 벌이었어요. 저 같았어요. 며칠 후였어요. 마을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자 씨도 해봐. 돈도 되고 밖에도 나갈 수 있고. 이장댁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요? 저는 배운 것도 없는데. 배우면 되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일이야. 저는 망설였어요. 길수가 허락할까? 길차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해보고 싶다. 저녁에 길수에게 말했어요. 저 요양보호사 교육받고 싶어요. 뭐? 일을 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길수는 코웃음 쳤어요. 안 돼. 당신은 집에서 살림이나 해. 그게 당신 할 일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말했습니다. 길수 씨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일하면 돈도 더 벌 수 있잖아요. 빚도 갚아야 하고요. 길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알았어, 해봐. 정말요? 대신 집안일은 똑바로 해야 돼. 그럼요, 고마워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신청했어요. 3달 과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복지관 가서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글씨도 잘 못 읽었고 배운 것도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오선자 씨 잘하시네요. 성실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나도 잘할 수 있구나. 3달 후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마을 어르신들 집을 돌아다니며 돌봤습니다. 씻겨드리고 밥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어르신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선자씨 고맙네. 덕분에 편하게 지내요. 선자씨는 손길이 참 따뜻해.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집에 들어서면 다시 현실이었어요. 길수는 여전히 화를 냈고 길차는 여전히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2개의 세계에 살았어요. 밖에서는 고마움을 받는 사람,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림자.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언젠가는 깨질 거라는 걸.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온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은 한겨울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어요. 밖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쾅! 쾅!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길찬이었습니다. 21살이 된 길찬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거실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길찬아 무슨 일이야? 비켜요! 그가 소리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마셨구나. 방에 들어가서 자. 나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길찬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독했어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길찬아 진정해. 이웃들 깰라. 이웃들? 웃기네.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 집이 어떤지. 길찬은 비웃었어요. 새엄마 들어온 집. 아빠는 술 처먹고 아내 때리고. 완벽한 집이죠? 길찬아. 왜요? 사실이잖아요. 그때 길수가 나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새벽부터 왜 난리야? 아빠도 나왔네요. 좋아요. 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길찬이 길수를 봤어요. 아빠 왜 그렇게 살아요? 엄마 죽고 나서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뭐? 우리 엄마 잊으셨어요? 1년도 안 돼서 재혼하셨잖아요. 길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취했구나. 취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길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왜 엄마 자리에 앉아 있는지. 길찬아 그만해. 제가 말했어요. 아줌마는 입 다물어요. 길찬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줌마는 뭐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빠가 불쌍해 보여서 들어온 거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부인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아빠가 애 키워줄 사람 필요해서 아줌마 데려온 거. 길찬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전 그냥 짐이었어요. 아빠한테도 아줌마한테도. 아니야 길찬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길찬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길수가 길찬을 밀었어요. 야 이 자식이! 길찬이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길수씨!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길수는 길찬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니년이 뭘 한다고 짓거려. 놓으세요. 길찬도 대들었어요. 둘이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그만해요. 둘 다 그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수가 돌아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다 너 때문이야. 뭐? 네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다 꼬였어. 길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애를 제대로 키웠어야지. 제대로 엄마 노릇을 했었어야지. 저는 넌 뭘 했어? 밥만 해주고 빨래만 했지. 그게 엄마야? 길수가 소리쳤어요. 길찬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네 탓이야.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봤어요. 길찬도 아빠를 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된 게 저 사람 탓이라고요? 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길찬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빠는 정말 비겁하네요. 뭐? 본인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다 난 탓이에요. 길찬은 저를 봤습니다. 아줌마, 응? 미안해요. 뭐? 제가 아줌마한테 못되게 굴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줌마도 피해자였네요. 저처럼.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길찬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길수가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이 집에서. 네가 어딜 가? 어디든 가요. 여기보다 나을 거예요. 길찬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길찬아, 제가 불렀어요. 잘 지내. 길찬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봐, 네 탓이야. 네가 제대로 했으면 애가 안 나갔어. 길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지러진 집, 깨진 그릇들, 그리고 저.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물건 같은 존재.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눈이 쌓였어요. 무릎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발이 시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새벽 하늘은 깜깜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만 계속 내렸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 속에서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금방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25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었다는 걸.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필요로 했던 거예요. 길차는 저를 엄마로 본 게 아니라 엄마 자리를 뺏은 사람으로 봤고요. 저는 제 자리가 아닌 곳에서 25년을 버텼던 거예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몸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대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안하기도 했어요. 이대로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였어요. 선자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이장님 아주머니였어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일으키셨어요. 일어나요. 얼어 죽겠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빨리 우리 집으로 가요. 아주머니는 저를 끌다시피 했습니다. 이장댁으로 갔어요. 따뜻한 방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이불을 덮어주고 뜨거운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요. 고맙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울어요. 실컷 울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선자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 나와요. 그 집에서. 어디로 가요? 어디든 가요. 혼자라도 사는 게 저것보단 나아요. 하지만은 없어요. 당신 목숨이 먼저예요. 아주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복지관 가서 상담받아요. 쉼터도 있고 도와주는 곳도 많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아주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장댁에서 잤어요. 이불 속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나이는 50이 넘었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저 집에 살 수 없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처음으로 제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에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장댁 아주머니와 함께 남원 읍내 복지관으로 갔어요. 상담받고 싶습니다. 접수대에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담사는 젊은 여자였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집을 나오고 싶어서요. 가정폭력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25년이요. 상담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25년. 네,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살겠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이야기, 의붓 아들 이야기, 남편의 폭력, 그리고 어제 새벽의 일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상담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지금 갈 곳은 있으세요? 아니요. 아는 집에 하룻밤 신세졌어요. 상담사는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쉼터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당분간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쉼터요? 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안전하고 무료예요. 저는 놀랐어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리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법률이요? 이혼이나 재산 분할 같은 거요. 변호사 연결도 가능해요. 저는 멍하니 상담사를 받습니다.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는 거구나. 그날 오후 저는 쉼터로 갔습니다. 남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했어요. 어서 오세요. 관리자 선생님이 맞아주셨습니다. 50대쯤 되는 다정한 분이셨어요. 방은 2층에 있어요. 짐은 없으신가요? 네, 몸만 왔어요. 괜찮아요. 필요한 건 다 드릴게요. 선생님은 저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이 생긴 거였어요. 25년 동안 누군가 늘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여자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여기 온 사람들이었죠.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물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네, 어제 왔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왔어요. 저도 집에서 도망쳐 나왔죠. 그분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여긴 다들 비슷해요. 아픈 사연 가지고 온 사람들. 근데 말이에요. 여기 오니까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맞을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러게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힘든 사연이 있었지만 얼굴엔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어요. 누가 문을 박차고 들어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새벽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쉼터에서 저는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이혼하시려고요? 네,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정폭력이 있었으니 이혼 사유가 명확해요. 재산은요? 결혼 기간이 길어서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해요. 집이 있으신가요? 남편 명의로 집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절반 청구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절반이요? 근데 제 이름은 없는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 재산이에요. 당신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오션자치, 당신은 25년을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 세월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 준비할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에서 길수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요. 그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선자야. 그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집으로 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뭐? 전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자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 몇 번째예요? 저는 25년 동안 그 말만 들었어요. 근데 달라진 게 없었어요. 길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 앞에서 저는 증언했습니다. 25년의 폭력, 무시, 소외. 말하는 동안 떨렸지만 끝까지 했어요. 길수도 변명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일도 안 풀리고 빚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내를 때려도 됩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길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석 달 후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 재산은 반씩 분할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법원에 나오는데 길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자야,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당신을 못되게 굴었어. 나도 알아. 당신 없으면 난 정말 힘들 거야. 고마웠어. 저는 그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보였어요. 저도 미안해요. 뭐? 좋은 아내 못 돼서요. 길찬이한테 좋은 엄마 못 돼서요. 아니야,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못난 거지. 당신 탓이 아니야.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잘 살아. 길수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당신도요. 그의 뒷모습이 작아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저는 작은 집을 샀어요. 남원 외곽의 빈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저는 좋았어요. 제 집이었으니까요. 마당이 있었어요. 텃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선자 씨 방문 요양 신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예요? 남원 시내요. 80대 할머니세요.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어르신을 만나러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오선자입니다. 아이고, 왔네. 고마워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선자 씨라고 했지? 좋은 이름이네.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씻겨드리고 밥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늘 고마워하셨어요. 선자 씨 덕분에 편하게 지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뭐가? 할머니가 저를 필요로 해주셔서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선자 씨, 당신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적어도 제 일에서는 누군가에게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환영하고 있다는 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오늘 저는 75입니다. 그날 이후 20년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남원 외곽의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요. 마당엔 제가 가꾼 텃밭이 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봄이면 꽃도 심어요. 채송화, 봉선화, 해바라기.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물을 줍니다. 잘 자랐네. 혼잣말을 해요. 누가 듣진 않지만 저는 좋습니다. 요즘은 요양보호사 일을 줄였어요. 나이가 드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사흘만 일해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혼자 사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어제는 시장에 갔었어요. 선자씨 오랜만이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어 주세요. 오늘 들어온 거 싱싱해요. 2마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덤으로 하나 더 넣어줬어요. 혼자 사는데 잘 챙겨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급할 일도 없었거든요. 길을 걷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오래 살았구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결혼 생활할 때는 내일이 올까 싶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네요. 혼자 걷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는 일상. 외로울 것 같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복지관에 가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 드신 분을 만납니다.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요. 선자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편하게 지내요. 혼자 사는 게 심심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좋아요. 다들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어요. 혼자 사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불쌍한 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거라는 걸. 저는 이제 환영받는 곳에 있어요. 제 집에요. 지난주에 길찬이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아줌마, 저예요. 길찬아? 네, 잘 지내세요? 응,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결혼했어요. 그래?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예전에 못되게 굴어서요. 생각해보니 아줌마도 힘드셨을 텐데. 저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빠는 연락하세요? 아니, 너는? 가끔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우린 잠시 침묵했어요. 아줌마, 행복하세요? 길찬이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진심으로. 너도 행복하렴. 네, 그럼 또 연락할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길찬이 행복하다니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마당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붉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아요. 아무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요. 작은 자유들이지만 저에겐 큰 행복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텃밭에 갔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더라고요. 따서 먹었습니다. 잘 자랐네.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토마토도 저도 잘 자랐다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땅에서도 물만 주면 잘 자라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 저를 돌보니까 자랐습니다. 오후엔 동네 할머니 댁에 갔어요. 요양보호사 일이었습니다. 선자씨 왔어요? 네,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선자씨 손은 참 따뜻해요. 그래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또 손도 따뜻한 법이지. 저는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했을 말인데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나는 따뜻한 사람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남원에 사는 늘 푸르릅니다. 나는 이 동네가 좋아.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힘든 기억도 많지만 이젠 좋은 기억도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했습니다. 제 냄새가 났어요. 빨래 냄새, 밥 냄새, 꽃 냄새. 이게 내 집이구나. 저녁을 준비했어요.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상추도 쌈 싸고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인사하고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늘 맛있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었지. 어렸을 때도 결혼해서도 오랜 세월 동안.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저를 환영해요. 아침에 눈 뜨면 기뻐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밥을 먹을 때도 고마워요. 내가 나를 먹여주고 있구나. 잠들 때도 평온해요. 오늘도 잘 살았구나. 이게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함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걸. 저는 그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에게, 별에게, 제 자신에게 아마 다 맞을 거예요. 저는 75해를 살면서 이제야 배웠어요. 나는 환영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경은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환영한다는 걸.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제 자신에게 말해요. 환영의 선자야. 그 말이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잘 살자.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평온하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환영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을 환영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50에 시작했어요. 지금 75이고요.
25년을 제 삶으로 살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시작하세요. 당신을 환영하는 것 모두요.